덜 친명 키워드입니다. 어제 구속심사가 있었던 같은 날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고 경향신문은 친명 지도부 안전장치가 완성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의 일성 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사면에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홍익표 의원 당선 소감부터 듣고 오시죠. 이제는 하나의 원팀입니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의 바탕에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습니다. 예, 일단 김 의원님, 어제 결과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네 분, 그러니까 세 분 중에는 가장 친명 색채가 좀 옅은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색깔이 짙고 옅고를 평가하는 건 참 쉽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세 분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후보 3명이 나온 거가 되겠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 홍익표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우리 원내대표 선거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변수는 지난 선거 때 한번 떨어진 사람의 동정표가 꽤 나와요. 우리가 4, 5년간 계속 그랬습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나오면 당선이 되는 게 불문율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이 작용된 거고요. 그리고 후보와 의원들 간의 스킨십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누가 더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하고 본인의 그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고요.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역구가 성동구 아니었습니까? 꽤 민주당에서는 나쁘지 않은 지역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지인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우리 의원들 사이에는 있죠. 그래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기존의 선배들과 차별화에 대해서 후배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이러한 위기 때 돌파력을 갖추고 있고 또 내년에 이제 국민의힘과의 총선에 있어서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의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제 경쟁자입니다. 우리 지역구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기시나요? 너무 반깁니다. 반기나요? 전반적으로 뭐 이번에 넣으신 분들이 다 친명계 형태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뭐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비명계가 다른 후보를 지명하니까 또 지지하는 형태가 보이니까 이렇게 홍익표 의원한테로 몰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낙선한 경험도 있고 또 굉장히 험지인 우리 지역구로 와서 한번 붙겠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동정표가 작용됐지 않나 생각하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마저 볼까요? 보면 결국에 원내 지도부까지 친명으로 완성이 됐다. 원팀 강조한 홍익표, 비명과의 갈등 풀어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풀려난 상황, 앞으로 이렇게 되면 비명계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친명 체제로 완성이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관련한 갈등을 푸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새 원내 지도부가 과연 비명을 품을 거라 보시나요, 김 의원님? 글쎄요. 이제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이 됐고 저희가 오늘 아침 9시 반 정도에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럼 아마 수석 원내 대표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홍익표 대표의 그동안의 성품으로 보면 원칙과 기준이 있는 다양성 인정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존중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막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라고 다 다양성으로 포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정당이다. 우리는 하나의
정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하나의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지라는 것이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원칙과 기준을 세운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을 이뤄 나갈지 그렇게 과정을 밟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명을 끌어안느냐 뭐 이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향후 총선까지 우리 당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것이냐. 예. 그 속에서 지난번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과 그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예. 그것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뭐 개개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앞서서 당내에서는 가결표 던진 사람들 뭐 색출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는 과연 어떤 관계 설정을 해 나갈지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홍 의원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과 기준이고요. 그런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폭넓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특별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뭐 관련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성파 색출한다는 움직임에 뭐 공산당이냐 이런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목소리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이 사안을 가령 평상시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 즉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다른 별개의 정치적인 어떤 사유와 연동된 경우 등등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가치로 여기는 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색출이라든가 또는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는 걸 너는 무슨 가결했냐 부결했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요구하고 하는 물상식한 행태가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엇갈린 친명 비명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과연 신임 원내대표가 이 두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지, 만약에 모아내지 못한다면 강력하게 공산당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비명계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대변인님, 사실 뭐 앞서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미 뭐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이런 뭐 분당, 탈당 이런 목소리들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조선일보 기사가 좀 고약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친명 비명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가계협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당원들이 조금 마뜩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리에는 좀 어긋났다. 그래서 이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던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재명 지도부가 있는데 비명이라고 이 지도부에서 활동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기각되고 돌아가신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통합과 소통 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기사가 마치 뭐 비명계를 색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그런 의견들은 없고 하나로 가자라는 것들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사실 이 친명 지도부에서 뭐 가결표를 던진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친명 체제가 더 공고히 되면 앞으로 비명계의 자리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도부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초반에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를 가결을 시켜서 영장을 심사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지요. 그래서 지도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 감정적으로 고조된 흥분한 당원들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감정이 차분해지고 수습되고 결과도 기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당은 표용하고 않는 모습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말씀, 저희 서울 이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새 신임 원내대표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국민의힘 국회 재가동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쟁점 법안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등 강경 전략 가능성이 높다,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서울신문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저희들 과학기술방송통신의 가방이가 바로 방송법이 걸려 있거든요. 방송법도 저희들하고 전혀 의견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고 우리 자체 그 가방이 소위라든지 전체에 아무 관계 없이 다 통과시키 그런 법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민생을 위해서 이런 법은 좀 놔두고 예. 국민의 민생의 관점에서 좀 총력을 기울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